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나 반도체 그다음 상반기에 갈 거고요. 하반기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3대장을 2024년 주도할 9개의 테마 중에 3개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혹시 뭐 센터장님 뭐 이 외에 네. 뭐 하나 두 개 정도 뭐 더 해볼까요? 아니면 저는 그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여기서 이 산업 중에서 전력기기라는 게 있어요. 전력기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커버하지는 않고 저희 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전력기기는 뭐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옛날에 전력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120년 전부터 에디슨 시절부터 전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노후화된 전력 설비 그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리드. 뭘 그리는 건 아니고요. 네. GRID.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건 발전원이고, 그죠? 그게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근데 가정이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거기까지 드는 뭔가 전선이 필요하냐? 그걸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네. 전력화. 근데 이게 노화됐으니까 이 전력하는 게 100기가, 200기가씩 막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물론 미국에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이 다 있지만 우리보다 인건비, 물품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추천 종목 중에서 네. HD 현대일렉트릭, 네.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있던 전력사업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개를 추천했던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인프라 자체, 그러니까 이런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쏴주기 위해선 고압으로 쏴줘야 되잖아요. 그런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이 노후화된 그리드 교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주가가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재생 들어보셨잖아요. 네. 태양광이라든 풍력. 네. 그것도 보세요. 태양광 풍력도 발전을 하면 어딘가는 전력을 쏴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집 위에다가 태양광을 깔면 우리 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태양광 전력이 남으면 한국전력에 파는 거 아시죠? 네. 그럼 그게 그리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을 많이 깔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리드가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노후화된 그리드, 그다음 신규 신재생 그리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성장이 계속되면서 신재생 발전원 증가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생중공업 같은 전력 설비, 그러니까 기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하반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분명히 더 많은 수주와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화학도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나 보네요. 그 사실은 제가 좀 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예상이 생각보다 좀 틀렸는데요. 이제 이실직고하면 어저께 장에서 철강화학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IT는 갔는데 오히려 뭐 쉽게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주가라든가 음식 주가는 안 빠지고 괜찮았는데 오히려 화학과 철강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중국이 화학 철강의 맹주니까. 그리고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러면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 뭐 자동차, 가구, 뭐 가전 이런 것들이 다 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학 소비가 좀 나아질 거라 봤고 하반기부터. 그리고 그동안 공급 과잉 때문에 화학 기업 우리가 보는 뭐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공급 과잉 때문에 3, 4년간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주가는 정말 싸지만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3년간 조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라 봐서 올해 한 여름부터는 주가가 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나 반도체 그다음 전력기기가 상반기에 갈 거고요. 하반기에 2차 전지, 화학 이런 것들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테마에도 없어서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엔터주 네. 엔터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엔터주도 뭐 K-팝이 막 글로벌 1위라고도 막 얘기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룹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예. 그 K-팝 쪽은 뭐 엔터주 쪽은 혹시 안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엔터 전문은 아니고 저희 엔터 담당하는 이제 애널들이 오늘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큐브 엔터라는 종목을 좀 추천했었고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엔터 관련된 엔터 관련된 IR 분들을 계속 만나 왔습니다. 다양하게 만나 왔고 공부 중인데요.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걸그룹이 있고 원래 작년 말에 데뷔했었는데 데뷔를 원래 히트했던 가수들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데뷔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텐센트 그룹과 큐브 엔터가 계약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이브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군대 얘기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의 기본적인 엔터뿐만 아니라 K-팝으로 봤을 때 K-컬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망각했지만 김밥 많이 팔렸잖아요. 미국에서 핫도그랑 아시죠? 그다음 비비고 만두 미국에서 1등했거든요. 미국에서 만두 시장은 1등하기 어려워요. 중국에 냉동 만두가 많기 때문에. 근데 비비고 만두가 1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 파리바게트 잘 팔린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건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리바게트를 SPC 삼립에서 거의 20년 전부터 진출했는데 만성적인 적자였다가 작년에 드디어 흑자를 냈고 이제 2030년까지 매장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 했잖아요. 지금 200개 넘는 매장에서 그 얘기는 다 K컬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빵이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보다 주식으로 먹었던 미국에서 한국 빵을 걷어도 봤을까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게트, 비비고 만두, 그 다음에 김밥, 냉동김밥 1등,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게 다 K컬처고 그 K팝이 먼저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보셔야겠지만 이 K푸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거나 K컬처에 대해서 굿즈라든가 이런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발굴하겠지만 올해도 계속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먹거리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엔터주에서도 이제 다시 복귀하거나 새롭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만드는 엔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원오브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큐브 엔터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중소형 엔터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K푸드 음식료는 여기 소비재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CJ제일제당, KTN. 예, 그렇습니다. KTNG는 좀 조심스럽지만 담배 가격 그다음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8,000원으로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이 올해였네요. 벌써 올해 총선인데 KTNG의 담배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인 저희 하우스 입장에서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KTN 추천했지만 아까 말했던 CJ제일제당 이런 쪽이 아마 미국 그러니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비고 외에 또 다른 제품들 계속 사실 비비고 김치도 그렇게 미국에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 김치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랬고 사이드 푸드처럼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다른 식당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반찬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놀라운 거고요. 이거는 아마 저보다 더 구독자를 잘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K컬처적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갖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번에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 오늘 이렇게 진짜 한 시간 동안 알짜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전체 트렌드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작게나마 되실 것 같고 저희들은 매년 이게 1년에 한 번씩 내년 전망, 매년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게 맞고 좀 제대로 좀 쉽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저희들이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 그냥 저희랑 좀 멀어지시고 하는데 최대한 쉽게 썼고 저희 어머니가 좀 읽어도 될 만큼 썼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용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노력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4년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도 정말 알차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발간했던 자료를 모은 거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잘못된 그래프가 있으면 좀 지적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2차 전지가 되게 세세하게 분석이 잘 돼 있네요. 원래는 11월 11일날 150페이지 냈는데요. 구독자분들 150페이지를 읽기가 좀 힘드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모은 게 이제 지금의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센터장님 혹시 지금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올해 투자를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센서스예요. 주식 투자는 전 눈치 싸움이라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센서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실적이든 기대감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예요. 시장에서 보는 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컨센서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잖아요. GP지기면 100점 뺐으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 1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지? 5조 원 영업이 보고 있구나.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막 삼성전자 아는 분이 있거나 8조가 나올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삼성이 더 많이 사겠죠. 거꾸로 내가 공부해 보니까 1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파산 투자를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이 얼마인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를 고민하면 아주 쉬워져요, 투자는. 근데 컨센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맞출 줄 모르는 거니까 컨센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 FM 가이드 이런 데 보면 컨센서스에 대한 게 나오니까. 아니면 언론에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 위고비 내가 보기엔 이거 잘 안 되는 약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만약에 어떤 약사분이 그럼 반대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투자 시작하는 건데 지금 말씀 장황했지만 1억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어떤 게 관심이 있냐 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 다른 걸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전히 바이오가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충분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고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 새로운 신약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글로벌 신약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혁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그다음에 아직까지 반도체가 지금 턴어라운드 된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럼 팔아야겠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열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반도체가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력기기 산업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으로 해서 보면 저는 1억이 있다고 보면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나 펜트론 엑시콘에 저는 5천만 원 정도를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50%. 예,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는 바이오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정도는 전력기기 이 정도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로 가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게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게임 쪽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좀 팔아서 이렇게 가는. 당연히 수익을 내셨으면 매도를 하시고 2차 전지와 플랫폼 게임 쪽으로 조금씩은 비중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시장이 또 우리 예상대로 안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을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는 짧을 수도 있고요. 조정은 길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 안 하면 재미없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소액으로 하시면 되고 진짜 주식을 벌 때는 짧게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꼭 투자하시는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저희 예상과 항상 맞지 않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만 애초에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리 말씀드렸던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뭔지 거기에 매칭해 보면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보다 더 투자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제 말은 시장 컨센이 뭐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주식을 팔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백영찬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